네, 홀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현재 장이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장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자면요. 양상이 모두 상승으로 마쳤네요. 코스피는 1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993.83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쳤고요. 2000선 회복 좀 한번 딱 찍어줬으면 했는데 2000선 안착은 좀 하루 이틀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1.57포인트가 오르면서 574.2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22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흐름 좋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치고 올라섰습니다. 1998.9점 찍기도 했는데요. 이후 이 가운데 이 BOJ에서는 이 양적 완화 통화 정책 지속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 역시 상승 재료에 도움을 보탰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에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다소 상승폭 반납하는가 싶었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봐야겠죠. 오늘 12포인트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1993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오늘 사거래일째 매수 우위 이어갑니다. 외국인 1212억 원, 기관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이 두 주체가 지수의 견인을 이끌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왔습니다. 오늘 2124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570선 위에서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닷새째 상승 랠리 지킨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1포인트대의 상승세입니다. 574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이 78억 원, 외국인이 11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142억 원의 매도 우위가 나타낸 하루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버냉킨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강보합권에서 오늘 장 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2원 20전의 오름세입니다. 1112원 80전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막판 들어서면서 치고 올라섰습니다. 오늘 150만 원 회복했습니다. 150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자동차주의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오늘 현대차가 1%, 현대모비스 3%, 이어서 기아차 4%, 오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진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또다시 새로 썼습니다. 오늘 2%대의 강세 보이며 31,3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생명과 신한제주 강보합권입니다. 반면 LG화학 약세로 장마친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31,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대장주 1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파란불입니다.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 CJ오쇼핑, 봉서까지 모두 1%대의 내림세입니다. 이어서 SK브로드밴드 오늘 좀 많이 밀립니다. 이 4%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5,1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GS홈쇼핑이 2%대의 하락세입니다. 오늘 22만 1,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CJ E&M 역시 3%대의 낙폭 37,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파트론이 강보합권, 다음은 1%대의 하락 흐름, 시즌의 경우 1%대의 상승세 보이면서 65,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과 테마 종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자동차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현대차가 1% 상승폭 다소 줄어든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주당 3,500원씩 오른 하루고요. 기아차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 4%대의 강세 57,100원에 현대모비스가 3%의 강세 보이며 28만 2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부품주 역시 오늘 흐름 좋은데요. 화신 오늘 5%에 가까운 강세입니다. 오늘 13,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최근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선주, 오늘도 어김없이 상승세 강하게 나왔습니다. 고배당 기대감에 연일 급등세인데요.
LS 네트워크스와 지능기업 BU 모두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로켓전후 역시 상한가입니다. 오늘 1,07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 역시 11%대 급등 흐름 14만 2,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CJ 그룹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밀립니다. 추가적인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 쪽에서 비자금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추가적인 내림세입니다. 대장주인 CJ가 7%대의 급락 흐름입니다. 122만 2,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J 제일제당이 2%대에 낮고 CJ ENM도 많이 밀립니다. 오늘 37,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 막판 들어서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급등세의 원인으로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 세력화 입장 발표를 앞두고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안랩이 2%대 강세 보이며 61,700원에 KFC 피드 역시 흐름 좋습니다. 오늘 3%에 가까운 강세 보였고요. 무엇보다 누르페인트 눈에 띕니다. 5%대의 강세 보이며 오늘 5,71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실적과 발표된 종목별 주가 현황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이셀입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쳤습니다. 이 하이셀의 경우 2,880원에 오늘 종가 기록한 모습인데요. 1분기 실적이 개선됐다.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이어서 휴온스 역시 오늘 실적 개선 소식의 상승세입니다. 3%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이어서 JC 오늘 강보학번입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다소 주춤하기는 했는데 19,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국골마홀딩스 역시 영업이익 감소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파란불입니다. 3%대의 내림세가 이어졌고요. 위험구첸 전일과 전전이 상한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강보학번입니다. 5,72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액면 분할과 관련된 두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태평양 물산입니다. 이 액면 분할에 이어 실적 기대감까지 들어오면서 오늘 상한가입니다. 오늘 585원 주당 오르며 4,50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KT 서브마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액면 분할효가 오늘 톡톡히 났습니다. 상한가 도달하면서 3,95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네요.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차세대 반도체 장비 공급 소식에 장중 상한가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다소 밀렸지만 11%대의 급등세입니다. 오늘 7,3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금일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BOJ 금일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기보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화 약세 둔화 기대가 부각되었고, 더불어 이제 국내 증시는 그러한 기대로 상승하며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장비, 철강금속, 종이목재, 운수창고 등 주로 엔화 약세 수혜 업종 중심으로 좀 강세를 기록했고, 반면에 음식료, 유통, 통신 등 주로 내수 업종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상승이 내일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전망은요? 네, 금일 3시 30분 좀 있으면 이제 되겠는데요. 구라다 BOJ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수준의 연설이 마무리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는 호재로 작용해 내일까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3시 반 이후에 엔달러 환율의 추이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금일 밤에는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인데. 최근에 이제 그 Q3 조기 종료 관련해서 불안으로 그 뉴욕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들어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매도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 4영업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코스피가 어느새 2,000선 부근까지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7월 초 예정된 뱅가드 벤치마크 종료까지는
코스피 상승을 1950에서 한 2050원 그 박스권의 상승으로 좀 전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 이전까지는 증시 반등 구간, 최근에 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지만 증시가 박스권에서 유지가 된다면 IT와 내수 업종에 그중에 내수 업종 중에서는 미디어 음식료 등 금일 흐름은 좀 다소 약화됐던 업종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산뜻했던 장 분위기와 함께 내일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입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멘토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오늘 코스피 쪽이 상당히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0.6%. 프로상으로는 강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2,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0포인트 일단은 거의 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수급적인 부분, 외인들의 매수가 또 유입된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고, 현재 지금 1,900선에 대한 그 바닥에 대한 부분은 역시 이제 그렇다면 확신을 좀 가지고 그렇게 되는 시장, 확신을 좀 가져도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강도는 조금은 약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긍정적인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코스피 쪽 보면 외인들의 매수가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도를 좀 계속 지속을 했던 외인들의 매도의 기조가 좀 약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관까지도 오늘 좀 매수에 좀 같이 가담을 좀 하면서 오늘 상당히 강하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코스피 쪽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의 매수는 지금 정유전자 쪽을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 회복이 됐죠. 그리고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쪽에 해당이 되겠죠. 자동차 그리고 화학 쪽 대표적인 이제 민감주들, 수출주들, 건설, 금융 이러한 섹터들을 좀 매수를 해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띄게 운수 장비 쪽, 자동차, 부품 쪽 상당히 오늘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의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향은 이제 이유적인 부분을 보자면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존의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그러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한 부분보다는 엔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고 이러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자동차주들이 최근에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좀 하고 시장의 흐름은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 수급을 좀 보면 현재 지금 코스닥도 최근에 지금 외인들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강도는 좀 약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피가 지금 2,000포인트를 이제 근접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현물 쪽의 매수도 한 1,300억 정도는 좀 아쉬운 좀 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00억 이상의 어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매수로 어떤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한 1,300억 정도 매수를 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큰 부분, 즉 그런 업종의 대표주들을 해당하는 그런 바스켓 위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좀 단기적인 좀 강세 모습 아직까지 그러한 반등의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를 줄이는 구간, 민감주와 방어주들의 그런 괴리를 줄이는 구간,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과의 괴리를 좀 줄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런 괴리를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 더 안정화돼가고 있고 추후에 우리 코스피 시장도 어느 섹터가 과연 이제 주도를 하게 될 것이냐, 상승을 좀 지속을 추세 전환을 하게 될 때는 어느 한 업종이 좀 주도를 하고 나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좀 찾아나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최근에 외인들의 이 매수세를 조금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면 최근에 외인들이 지금 며칠 동안 산 쪽을 보면 전기전자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건설 이러한 섹터들을 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수세들을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지금 운수장비 쪽
상당히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견조하고 강하고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생기고 있고 상당히 자동차 쪽 그동안에 엔화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밸류 매력이 생겨버리게 됐죠. 완성차 같은 경우 그러한 구간.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인 부품주 쪽이 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추가적인 어떤 반등과 상승의 여력은 조금 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좀 추세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특징 종목을 좀 더 말씀드릴 때 자동차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 관련해서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들입니까? 예, 오늘 이제 특징 종목으로는 일단 CJ 쪽 오늘 좀 이슈가 좀 됐던 쪽이죠. 어제부터 해서 이슈가 좀 됐던 기업인데요. CJ, 기아차 그리고 자화전자 이렇게 자동차와 전기전자 쪽 이렇게 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제는 사실 어제 이게 불거졌던 얘기인데요. 비자금 관련한 부분에서 어제 좀 불거졌었는데 어제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의 좀 하락을 했죠. 한 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좀 고스란히 좀 받고 있고 이런 물량도 좀 매도 물량도 상당히 좀 나온 걸로 보이죠. 지금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볼 테지만 아마 기관에서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매도가 사실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CJ 보면은 기관에서 좀 상당히 매도가 크게 나왔죠. 이런 악재들이 있을 때 항상 기관들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꽤 큰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이러한 물량이 나오게 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고 음봉을 맞게 되면 일단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비자금 관련 소식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했다. 물론 이제 그 이유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 주가 CJ 관련 주식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좀 사실은 먼저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 구간에서 이런 악재가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을 더 가파르게 받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당분간은 물론 이제 관망을 해야 되겠죠. 이런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향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질지 이 부분을 더 관망을 당연히 투자자들은 해야 될 것이고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규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201선 정도의 그러한 부분에서 또 반등을 좀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기업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타격을 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대기업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 CJ 관련 조사 이후에 어떤 다른 기업들로도 또 불똥이 튀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당분간은 관망의 자세로 이런 종목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CJ를 말씀드리지만 CJ ENM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오늘도 유입이 좀 된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재가 좀 나타났지만 그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을 좀 선별을 해서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음봉을 크게 맞았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건 불가피하고요. 좀 종목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CJ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보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를 하시면서 향후에 흐름을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주가의 뭐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큰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또 추가적인 조정 구간은 예상이 됩니다만 그리 긴 시간 동안 조정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특징 종목으로는 이제 기아차 자동차 쪽인데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에 언급되기 시작한 거는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3주 전부터는 이제 자동차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었죠. 그리고 엔화에 대한 부분, 엔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극도로 지금 100엔까지 왔다 하면서 너무나 많이 언급이 되고 더 우려감이 더 증폭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자동차주들은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일단은 일전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박스권의 흐름이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47,000원, 57,000원 이 사이의 박스권의 흐름인데 현재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렇게 저점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상승을 시도하는 이 상단부를 돌파를 한번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발표 이후에 엔저에 대한 가속 부분이
좀 주춤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러한 이유로 주가가 주 이유가 그러한 이유로 주가가 그동안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좀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목표가 한 6만 원 선 정도는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좀 매수세가 강하죠.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좀 강하게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고 특히나 투신과 기금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여력이 좀 있다고 더 보여지고요. 자동차 쪽, 부품 쪽, 자동차 부품, 자동차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밸류 매력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목표가 한 6만 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추후에 장기 이평선 돌파되는 과정이라든가 안착되는 과정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판매량 부분, 점유율 부분, 중국에서의 성장 부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화전자라는 종목인데요. IT 쪽이죠. IT 쪽에서 그동안 이제 갤럭시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당히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관련한 IT 부품주들이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차익 매물, 특히나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기관의 수급인데요. 이 라인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기관에서는 이미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어떤 기간 조정, 박스권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까지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런 갤럭시 관련한 카메라 쪽이죠. 자화전자 같은 경우. 앞으로도 3분기까지도 그러한 성장의 모멘텀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가라는 건 항상 많이 오르게 되면 더 오르기 위해서는 또 조정 구간이 좀 필요하게 되죠. 힘을 또 모으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구간은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당연히 더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3만 원 선 상단 부위를 좀 돌파하고 나서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고 현 구간에서는 이 박스권을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나 25,000원과 3만 원 사이에서 박스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 상당히 양호해서 돌파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역시나 이제 기관의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매수는 계속 유입됩니다만 기관의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한 돌파 이후에 더 강한 상승보다는 당분간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줄 필요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IT 쪽에 대해서는 한 가지 성장의 모멘텀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 갤럭시 제품이라든 이런 부분이 계속 출시가 되고 출하가 되고 하면서 부품주들은 항상 단가이나 압력에 좀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조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좀 그동안 올랐던 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 구간에서는 좀 박스 트레이딩이 좀 유효하다. 그리고 3만 원을 좀 돌파했을 때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슷한 추세적인 이러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IT 부품주들 다 그러한 비슷한 개념으로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오늘 종목으로는 CJ라든가 기아차, 자화전자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비자금 수사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CJ 그리고 자동차 업종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기아차 그리고 자화전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하고 낙폭 과대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군요.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신기원 대표고요. 김선윤 대표는 코스피 1990, 코스닥 570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자 2분기 실적주의 매수를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신기현 대표께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우선 오늘장 외국인은 1,300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일본에서 통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기존의 통화 정책 입장을 고수하겠다라는 거, 물론 악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시장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더욱더 강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약간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은 엔화 약세에 대한 기조가 약간의 이제는 좀 둔화된 가능성, 여기서 엔화 강세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엔화 약세 에 대한 그 속도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05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돌파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우려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재 일본 증시 최근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랠리가 이제는 약간은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러한 반사 이익이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외국인 수급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벌써 최근에 한 4거래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장 한 3천억 원대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수 이후에 이번 주 들어가고 꾸준하게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금액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4거래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던 거 3월달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를 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신권에 대한 매물 압박감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2,000포인트 언저리에 있어서는 투신 환매, 즉 펀드 환매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이미 2,000포인트를 몇 번 고점으로 형성했던 당시에 그런 펀드 환매 자금, 특히나 거치성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약간은 투신권에 대한 매물 압박감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기조만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 증시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지수 자체적으로 이 가격대, 이 지수대에 있어서 약간은 저항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업종에 있어서는 분명히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민가 업종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빠르게 반등폭 나오고 있는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전기전자라든가 그리고 건설업종,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는 들어왔지만 그 매수 금액은 크지 않았고, 운송 장비라든가 이런 업종군 쪽으로 해서는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기간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5월 20일 이번 전체적으로 이번 주 들어가고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전기전자뿐만이 아니고 운수 장비 업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또 화학업종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지수는 약간 보합권에 눌려 있을 때 경기 민가업종은 하락했고 경기 방어업종군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측면, 경기 민가업종의 상승세는 역시나 지수 상승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한번 지금쯤이라도 매수하시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성윤 대표께서는 코스피는 1990, 코스닥 570, 그 이하가 되면은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장에서 조금만 더 빠지면 그 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매수하실 가격대를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마찬가지지만서도 지수를 좀 보시고서 매수하신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고점이 1998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주면서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안으로 해서 2000포인트 도달은 좀 가능하다. 한 번은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1900포인트까지는, 1990포인트 정도까지는 오지 않는 것이냐? 기회가 온다는 거죠. 분명히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민감주 중심으로 한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코스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오늘 개인들은 2,300억 정도 매도 물량을 외인들과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받아줍니다. 자, 최근에 연기금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자, 연기금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될 정도입니다. 자, 연기금 매도 물량 나오는 시점 자체는 2,000포인트 위로 올라서서 한 2,000에서 2,050포인트 사이에서 좀 매도 물량이 서서히 나와주지 않을까, 차익 물량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겠거나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기관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차익 물량을 좀 외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은 개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 흡수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면 당분간의 이 흐름 자체,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바로 그 전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한 2000포인트 이상, 2020포인트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꾸준하게 외인 매수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는 좀 더 가파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뱅가드 물량 소화가 지금 거의 80%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 번 더 이 갭, 지금 현재 93포인트에서 2020 정도 사이 정도 있는 한 20포인트, 한 30포인트 가까이 되는 이 갭 자체를 충분히 단기간으로 메울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 중심을 메울 수 있는 종목들은 여지없이 조금 민감주 중심으로 한 종목이 되면서 한 90포인트 아래 기회가 온다면은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 코스닥 쪽은 좀 최근에 좀 많이 다시 한번 올라가 주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여러 종목들 등락폭을 거듭했지만서도 꾸준하게 전체적인 종목들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570포인트를 딱 잡아드렸는데 570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21선을 지금 터치하면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한번 터치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준다면은 충분히 그 다음 라인은 한 580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자면요. 자, 코스닥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기관들은 차익 물량을 계속적으로 내주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물량 자체를 지금 팔아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오늘도 140억 정도 매도세가 나갔고요. 개인들과 외인들이 물량을 좀 받아주긴 했는데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외인들의 지금 매수 물량 최근에 굉장히 좀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물량에서 오늘 소폭 좀 줄어들었다. 자, 이 점은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조정이 조만간에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그러면 받아줘야 되는데 기관들이 또 그렇게 받아줄 것 같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매수세를 보면요.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 지수 자체는 다시 차트로 가서 보면은 한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에 해당하는 언제죠? 바로 70포인트 아래 정도, 그러니까 560에서 570포인트 아래 이 구간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560에서 570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인 코스닥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를 좀 선을 연결해서 이어본다면 역시나 어느 정도 조금 맞아 떨어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라인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꼭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 당연히 뭐 실적 중심이겠지만서도 전체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매수를 하신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90포인트 아래 정도 지금 거의 뭐 근처이긴 한데 충분히 한번 약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기관들의 물량 오늘은 들어왔지만서도 또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확률이 조금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서 좀 매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딱 지수대를 잡아두고 그 아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좀 굉장히 쉽네요. 자, 종목 선정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에 관심을 두자고 심 대표께서는 주장하십니다. 네, 우선은 대형주에 있어서는 낙폭 과대 업종 그리고 만약에 중소형주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시다고 간다면 신고가 관련된 종목 쪽으로만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거래소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52주 신고가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은 지금 변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낙폭 과대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강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던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은 지금 매물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 흐름 나타나고 있지만은 거래소 시장 52주 신고가 종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종목군들 약간은 우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 52주 신고가 경신되면서 약간은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사실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점점 약간 떨어지고 있다라는 추세를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주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관심도가 약간은 경기 민가업종군 쪽으로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은 중시가 불안할 때 우선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선주들이 어느 정도 급등 양상을 본 이후에 약간의 지금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 민가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반등세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업종 뭐 건설이라든가 철강 업종, 특히나 자동차 업종 같은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상당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대세 하락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0.6%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쇼핑이라든가 음식료 그리고 통신업종군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약세 흐름을 보임에도 지수가 0.6%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거, 앞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군들의 반등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업종군들이 있겠지만은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그동안 엔화 약세에 따른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실적 악화 우려감까지 나오면서 주가 급락했던 그런 종목군도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 업종군들 오늘장 기아차, 현대차 각각 4%, 1.7%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거,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지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자동차 업종 상승에서 약간 눈여겨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역시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상승세에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절적인 성수기 도래가 어느 정도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빙과류라든가 음료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그동안 2012년도부터 대세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시점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상당히 악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남양 위협 사태에 따라갔고 또 최근에는 CJ 관련된 그룹주에 대한 계속적인 악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내수주 중심의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락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소형주 접근을 하실 때에는 역시나 국내 시장에 대한 수요층 확대 기대감보다는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 기대감이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 갖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선윤 대표의 2분기 실적주 매수 전략 필요, 이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코스닥 쪽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꾸준하게 이제 2분기에 대한 예측치 자체가 또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좀 시장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최근에 그 외인들의, 특히 기관들의 매수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업종별 오늘도 좀 체크해 보자면요. 자, 외인들의 좀 하락주 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전기전자도 한 500억 이상, 그리고 운수장비 거의 400억 가까이, 그리고 또 하나 좀 내려보자면 때문에 종목들도 제조업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와줍니다. 자, 이렇듯 지금 기관을 중심으로 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감주 중심으로 한 종목들 편승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2분기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좀 낙폭이 과했던 민감주 중심으로 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조금 선별적으로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사실상 코스닥에서는 옥석 가르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스닥의 이제 종목들 살펴보는데 계속 코스닥 기관들의 매도세가 그를 좀 증명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외인들은 그 물량 자체 좀 더 코스닥을 좀 더 높게 보기 때문에 600포인트를 보고서 지금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옥석 가리기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아까 제가 또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매수 기회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를 좀 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종목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웠던 종목들 몇 가지 종목들 업종별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음식료 업종들이 이제 5월 전까지만 해도 좋았지만서도 최근에 좀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음식료 업종들이 서서히 이제 낙폭을 커져가면서 이번 달은 아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노려본다면은 서서히 좀 더 빠진 이후에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전기전자 쪽으로는 당연히 그 이유가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추세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LG 관련 주를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LG전자도 여차 지금 5월 초 들어서부터 좀 빠지긴 했지만서도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서 차트 흐름 자체도 깨지지 않고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IT 업종 중심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애플을 투자한 회사들이 지금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물량을 정리하면서 권량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몰리게 될 테고,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도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애플을 영업이익 측면에서 앞지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도 지금 돌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런 이제 민감주들이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시점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IT 업종과 그리고 이제 화학주 관련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민감 관련한 종목들이 좀 상승을 줄 것 같은데, 화학주에서 대표적인 주자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본다면은 그 지금 가능성이 좀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랑 오늘 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지만서도 확실하게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잠깐 살펴본다면은 화학주 전반에 걸친 모습 자체가 꾸준하게 LG화학 같은 경우가 계속적인 외인들의 수급과 더불어서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다른 화학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하나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OCI 관련해서 같이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상으로 지금 버렸던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좀 시작하고 있고, 외인들의 물량 자체를 기관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흡수해주는 현상이 좀 나타나줍니다. 그 중심에 토신과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흐름도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 자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대림선 한 종목 본다면은 꾸준하게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지금 너무 늦은 게 아니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조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종목들이 지금 오히려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을 타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살아있고, 그리고 대형주 중심이건 코스닥 중심이건 간에 낙폭이 과했던 종목과 꾸준하게 반등,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로 해가지고 꼭 편입하시는 전략이 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이제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특히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 부분 개선됐고, 이제 주가도 상승세로 확연히 돌아선 모습입니다. 자, 심기현 대표께서는 이런 상황에 딱 들어맞는 현대모비스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그 매수세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외국인 약 260억 원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이런 흐름 지속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NIX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려감이 약간 해소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은 타이어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신차 효과는 많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중고차 관련된 부품 교체 수기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모비스 최근에 급등했다라고 이번 한 주 약간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포트에는 담으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매수가는 28만 원 부분이라고 한다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약 29만 원인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0만 원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약간의 경기 민감, 그리고 운송 장비 업종군들의 상승세가 이끌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서 30만 원 터치는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가격대 목표가 설정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자동차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한 29만 5천 원대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괜찮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성윤 대표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N소프트 오늘 재추천하십니다. 자, AS와 함께 기업 설명 추천 이유부터 한번 쭉 순서대로 들어보죠. 네. 자, N소프트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2.8% 정도 조금 빠져주면서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3% 정도가 됐는데요. 일단 손절가를 제가 17만 원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져가도록 하는데, 지금 오늘 빠진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중국 쪽에 대한 그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그 모멘텀 자체가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현재까지 있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고 적게 나오건 크게 나오든 간에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조금 많이 빠졌을 때가 지금 마이너스 한 4%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 자체가 21선을 타고는 가고 있고 또 21선을 깨고 난 이후부터는 반등을 주는 흐름 자체가 최근에 좀 나와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20선 터치할 경우에는 강하게 그러니까 17만원 초반대에서는 강하게 매수를 하셔야 되는 정상입니다. 자, 연말에 있을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갈 수가 있겠고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1분기 실적 자체가 2분기까지 이어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자, 리니지 1 꾸준하게 실적 좋고요. 길도어에 대한 판매 증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향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7만원까지 손절가 대응하시고요. 1.5표가 19만원, 2.5표가 20만원까지는 절대적으로 좀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NC소프트 지금 현재 뭐 주가 자체는 좀 조정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기업이 뭐 내놓는 제품 자체가 워낙 시장에서 각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좀 다시금 터닝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신기현 대표의 지난주 추천주였던 에이블 CNC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AS도 계속 이어가죠. 네, 우선은 지난주 대비해서 약간씩 어느 정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급락세가 진정되었다라는 거 이번 주도 역시나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LVCNC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냥 동반 매도세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주 들어갔고 약간은 매수 전환되고 있다라는 측면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싶겠고 무엇보다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이 재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경기 호황이든 불황이든 화장품 판매랑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대감 가져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지난주 5만 500원이 최고점이었는데 역시나 목표가 5만 1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이번 주 다시 한번 재차적인 돌파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5만 1000원 그리고 좀 더 길게 갖고 가신다면은 5만 30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 시점 몇몇 제품군들 상당히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에이블 CNC에 대한 AS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뭐 선취매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의견 잘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다이어트 전략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 심기원, 김선윤 두 분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도 또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뵐 수 있길 기대하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